안녕하세요. 해원유학원 대렉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닙니다. 저희가 1, 2, 3편을 찍고 있는데 두 편째 IB 디플로마 통계자료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과목별 주요 과목들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새 말한 주요 과목은 저희 한국 학생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과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과목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닥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이거 하기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룹별로 좀 모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그룹 1, 그룹 2 모국어, 외국어에 해당되는 파트죠. 누구나 선택을 한 과목씩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보면 여기서 저와 총 4가지를 언급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English A 리터러처, 두 번째는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 세 번째는 Korean A 리터러처, 네 번째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딱 요 4과목만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몇 해 전까지는 상당히 차이니스라든지 프렌치라든지 다양한 언어를 선택했던 한국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략적으로 차이니스 B나 만다린 에비뉴션을 붙이실 필요도 있는 학생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그런 부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그래프 보이시죠? 잉글리시 A 레댕 리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 제일 많이 선택하거든요. 보면 2019년도 맨 앞에 작은 바가 주황색이 7점 만점 6.5점 순으로 가는데 5.1%, 25.2, 37.7%였죠. 하이어 레벨이 쭉 발전. 2021년도를 잊어버리자고요. 어쨌든 이게 다시 내려온다고 결론을 봤잖아요, 1편에서. 그러면 올해 보면 6.5%, 즉 2019년, 2020년과 한 1%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아마도 5.5% 내지는 그 상간으로 5.7이나 요 중간 한 번 더 내리겠죠. 그 두 번째 6점 비율을 봐도 2022학년 올해 기준을 보면 28.3이에요. 이거는 25.2, 27.3, 28.3 거의 동일해요, 6점 비율은. 그러면 그냥 앞으로도 쭉 26에서 27% 사이를 맞춰 나가겠다는 의미고, 자, 5점 비율을 보시면 34.7이에요. 이거는 매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7점 비율을 좀 더 내리면, 그러면 이 7점 맞점 애들이 갑자기 5점으로 갈까요? 그건 아니죠. 이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 내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바운더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아니면 높이면 높일수록 7점이 6점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IB 디플로마의 상대평가적인 개념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어쨌든 조정 들어갈 거라는 거. 만약에 지금 HLO, 잉글리시 A, 레댕리를 선택하고 있다 한다면, 내년 시험 본다고 한다면 내가 7점 목표로 간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잉글리시 A, 레댕리 스탠다드 레벨을 보시면, 이것도 뭐 2021년도는 버리고 앞에 거 보자고요. 3.8, 4.9 가다가 올해 8.9가 나왔어요. 물론 2021년도께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 이것도 앞에 논리에 의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고 6점 비율을 보면 36.9예요. 아, 이것도 29.4나 31.2만큼 내려갈 확률이 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5점 비율은 그냥 30.7%에 예년보다는 좀 10% 정도 더 내려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싹 바꿀까요? 네, 바운더리 조정하면 돼요. 조금 바운더리 올려서 이 비율 조절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잉글리시 A를 레댕리를 선택한, SL을 선택한 학생들이 한다면 뭐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닥치고 공부하셔야죠. 내려갈 거라는 예상 좀 해드리고요. 자, 이제 잉글리시 B로 들어갈게요. 잉글리시 B를 보시면 하이어 레벨을 보게 되면 2019년 11.6, 2020년 13.9, 30.9가 올라갔다가 21.9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6점 비율은 항상 50%에서 55%, 아니면 60% 전까지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55%까지 유지한다면 영어 파트에서도 상당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저희는 이제
동남아 지역이든 싱가포르이든 어디는 IB 디플로마 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연락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동이면 중동, 러시아, 뭐 폴란드 다 연락이 오시니까.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규모가 큰 학교라든지 전통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평균 점수가 정말 37 이상인 학교들 보면 지금 프리림 스코어라든지 프리딕 스코어 곧 나오지만 상당히 점수를 안 줍니다. 아주 짜게 줘요. 엄마들 뭐 난리 나요. 아이들도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제가 볼 땐 그 학교도 정말 우수한 학교들이에요. 이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는 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짜게 주면 짜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싱가포르에 가시면 IB 전세계 1등 학교가 있는데 ACS 인디펜던트라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아닙니다. 거기 가시면 450명이 시험을 봐서 평균이 42점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생들 프리딕 평균이 35점대예요. 아, 이게 뭐지? 희한하시죠? 그만큼 점수를 안 줍니다. 그래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들 기준에 얘네들이 5점이라는 거예요. 다 보면 다 7점 나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 너무 얄미워요. 나한테 점수 안 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영어 과목들이 심한 부분이 많은데 자 보세요. 적어도 이걸 예상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점수 좀 작게 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잉글리시 BSL로 한번 넘어갈게요. 보시면 여기는 큰 비율의 차이가 없어요. 2019년도에 보면 19.5, 20년 21.3, 23.6, 19.9 큰 변화 없죠. 자, 6점 비율도 49점에서 45점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비율로 나가지 않을까 싶죠. 그쵸? 그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잉글리시 BSL 선택한 친구라 한다면 작년 수준 정도, 재작년 수준 정도로 공부를 하셔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저 잉글리시 리터러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A, 레댕, 릿, 잉글리시 B 비교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2022년도 거로만 차트를 비교했는데 밑에 빨간색 글씨 6, 7점자 비율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잉글리시 A, 레댕, 릿, 하이어 레벨 선택하신 분들이 34.8 그리고 스탠다드가 45.8 높죠. 그리고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이 73.5%가 나왔어요. 그리고 잉글리시 B 68.7이 나왔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치만 보면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 선택한다면 내가 6, 7점을 맞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잉글리시 B를 하이어 레벨로 가져갈까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뭐 하이어 레벨 개설될 수도 있고 개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이 네 가지 과목을 다 선택해서 치자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9학년, 10학년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자, 보세요. 내가 영어를 무지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문과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리터러처라든지 좀 뛰어난 언어 능력을 요하는 쪽에 선택을 한다면 굳이 잉글리시 A, 레댕, 릿, 하이어 레벨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3편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 잉글리시 A, 레댕, 릿, 하이어 레벨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하는 학교들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옥스브리지 정도의 일부 학과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뿐이지 일반과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 선택하고 나머지 A를 코리안 A를 가지고 갔는지 이런 조합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과예요. 전 공대는 사이언스 가고 싶으면 매스 A, 피직스, 캠 하래매요.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럼 영어를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보세요.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는 68.7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쪽 선택해야죠.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자,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 10학년 아이들이 학부모님도 똑같아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 빼면 시체예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정말 영어 잘하고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아이일수록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약하죠. 그럼 내가 잘하는 잉글리시 A, 레댕, 릿, 하이어 레벨 선택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라면 좀 더 쉬운 과목 잉글리시 B라든지
스탠다드 레벨 선택을 하시고, 그럼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한 과목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나머지 5개 과목이 남기 때문에 이 5개 과목을 내가 가진 에너지를 투자해서 어떻게 분산해 이 점수를 올린다면 총점은 올라가겠죠. 근데 굳이 잉글리시 A 하이어 레벨 선택해서 좀 학교에서 좀 잘난 척하고 가오잡는 이로 다니면서 이거도 공부해도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점수 총점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이미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레치고 하셔야지 뭘 딴 생각을 합니까? 아셨죠? 자, 이제 코리안 A 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A를 보면 리터러처 하이어 레벨입니다. 자, 아시죠? 코리안 A도 리터러처가 있고 랭귀지 앤 리터러처가 있습니다. 이건 리터러처예요. 보면 저 여기 특이하게 명수를 써놨잖아요. 자, 2019년도에 127명이 시험 봐서 14.3, 2020년도에 109명, 2021년도에 77명, 올해 76명이 시험 봤다란 얘기예요. 큰 차이 없죠. 물론 얘네도 내리겠죠. 얘네 정책으로 간다면 이것도 내리기 시작한다면 내리겠는데, 과연 그럼 76명이 누구냐? 누구길래 도대체 코리안 A 리터러처를 하이어 레벨을 선택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코리안 A 리터러처를 선택했다는 이 76명은 그 학교에 개설돼 있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개설돼 있어야 선택 가능해요. 그러면 어느 국제학교들이 76명의 아이들 바라보면서 개설할까요? 국제학교는 거의 없고요. 자, 저 판단할 땐 경기 외고, 뭐 국내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지금 삼성고등학교, 아산의 삼성고등학교 함께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한 과반수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나머지 뭐 또 유럽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뭐 코리안 A 리터러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놨겠죠. 뭐 송도라든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내지는 국내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76명 중에 대다수 아이들은 경기외고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제학교 다니고 있다. 그럼 어차피 코리안 A 리터러처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코리안 A 리터러처 한번 가봅시다. 자, 보시면 뭐 19.4, 27.4, 33, 26.90이 있는데, 자, 밑에 명수를 보세요. 414명 시작해서 올해 시험 본 아이 379명이에요. 자, 379명 중에서 우리 학교에는 코리안 A가 선택을 못해요.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셀프 토트라는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379명들은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한 300명 정도는, 아니면 그래도 한 250명 정도는 셀프 토트 하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럼 내 아이가 이걸 셀프 토트로 코리안 A 리터처를 선택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드리는 팁이 뭐냐면, 너가 8학년 내지는 7학년까지, 즉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 2학년까지 공립학교 루트를 탔다면 오케이, 셀프 토트를 해도 코리안 A 리터러처를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다, 그래서 저 코리안 A 할래요? 이렇게 돼요. 고민하게 되죠. 물론 다른 과목이 없다면 코리안 A 리터러처를 가져가야겠지만 결코 유리한 영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올해 26.9%가 나왔으니 매 뭐 19.4, 27.4, 뭐 그러면 25나 23까지 조금 내리겠죠. 그리고 6점 비율 같은 50%까지 좀 올릴 확률이 높겠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어쨌든 내가 중학교 1, 2학년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내가 갔어. 중국을 갔어요? 나 중국어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할까요? 대렉쌤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좀 장난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코리안 레댕릿 한번 봅시다. 요즘 의외로 이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보세요. 레댕릿이 139명이에요, 올해. 코리안 A 리터러처가 76명이었는데 레댕릿 139명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139명의 학생들은 학교의 하이어 레벨로 코리안 A 레댕릿이 개설되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보시면 29.6, 23.7, 36%, 18.7. 자, 뭐 긴 얘기 말씀 안 드립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거 20%대로 조금 올리겠죠. 오히려 올해 선택한 아이들 좀 손해를 본 거예요. 좀 올리고
6점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들이 제 피해를 올해인 경우에는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예년보다는 좀 점수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운드를 당연히 바운드를 조정했겠지만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코리안 A 레댕니를 선택한 친구들은 내년에는 저 생각에 25% 선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 그래도 지금 해오던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리안 A 레댕니 SR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24%, 20.9%, 34.90, 그다음 12.8% 떨어졌죠. 358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레댕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랭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셀프 토트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나요? 하나요? 약간 헷갈리네요. 여러분들 찾아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셨죠? 어쨌든 12.8%로 떨어져 있는 게 기존의 24%나 29%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작년에 34.9에서 더 떨어진 거고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저 생각에 올해 좀 조정하지 않을까요?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코리안 A 레댕닛을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리안 A를 선택하고 잉글리시 B를 선택해라, 이게 최상의 조합이다 생각을 했더니 좋은 학생이 많이 몰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 올해 내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미 선택한 친구들이라 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도 코리안 A 잉글리시 B 선택 조합이 잉글리시 A 레댕닛 그리고 차이니스 B라든지 나머지 다른 과목 한 것보다는 품이 덜 든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이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하시거나 저랑 상담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코리안 A 리터러처랑 코리안 A 레댕닛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60점, 저희한테 5점은 좀 의미 없다 보는 게 60점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72.3%예요. 많죠. 아니, 그러면 5점까지 도하면 거의 97.3% 5점을 맞는다고 하니 어쨌든 안전한 과목이라 할 수 있죠. 코리안 A 리터러처도 마찬가지예요. 73.6%에 상당히 높죠. 거기 19%까지 도하면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과목으로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레댕닛 점수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65.2, 59.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의문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정리를 하면서 이거 왜 일정한 패턴은 다른 과목도 올라갔다 다 떨어지면 예년은 다 돌아가는데 얘는 코로나 이전 이 정도였는데 왜 더 내려가 있을까? 저도 답을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시죠. 아셨죠? 자, 이제 그룹 3로 넘어갑니다. 소셜 사이언스. 참 여기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 일단 네 개의 과목으로 좀 추려봤어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코노믹, 그리고 지오그래피, 히스토리. 이 네 과목을 어떤 조합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즉 소셜 사이언스 쪽으로 내가 진학을 하고자 하는 문과 학생들은 여기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이과로 가는 공대나 사이언스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최소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이어 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6.8, 7.3, 23.3, 18.3 같은 패턴이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6점 비율을 봐도 조금 지금 높이 있는데 이것도 내려가는 일종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지금 선택한 아이들이라 한다면 이 18.3% 100% 내려오니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학과목 선생님들도 프리딕스코어 잘 안 줄 확률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예상한 선생님이라 한다면. 아셨죠? 나머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을 보시면 여기도 확실한 조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9,666명이 선택을 한 과목인데 8.8%, 8.5%, 27%, 17.8 내려오기 있겠죠. 그럼 올해는 아마 이게 갑자기 8.5까지 내리지는 않겠죠? 설마 10% 초반까지는 가겠네. 12, 13까지는 가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그 학생들 6점으로 좀 올라가는 비율이
6.5점 올라간 비율로 만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얘기를 계속 듣는 분이라 한다면 맞아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코노믹도 그냥 넘어갈게요. 17,133명 올해 선택을 했는데 12.3, 11.6, 23.5, 19.1. 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쵸.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예상을 하자고요. 6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27.3, 26.6, 33점 올라갔지만 올해 25.2네? 똔똔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솔직히 그냥 자기 열심히 닥치고 공부하셔야죠. 이건 부모님들, 저 같은 아버님들 몰래 소주 한잔 집에서 혼술하시면서 시청을 하시고 예? 안주는 좋은 거 드세요. 아셨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코노미 SL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9.2, 8.4, 19.3, 14.4 그러면 올해는 한 10점 초반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자, 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나 이코노미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문과 학생은 심플해요. 둘 다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과 학생들은 반드시 이 보이시는 4개의 과목 중에 비즈니스냐 이코노미 고민하신다면 어디를 선택하시는지 보셔야죠. 자, 보시면 이과 학생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이어 레벨은 버리시면 BL로 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가 스탠다드 레벨 가면 66.6%예요. 67점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코노믹은 39.6%예요. 자, 여기서 뭐 정답은 나와 있죠. 내가 이과를 가는 학생이 내가 공대는 사이언스 가야 돼. 세과는 그냥 하나 해야 돼. 근데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항상 이코노믹 선택을 해요. 물론 그 점수 44, 45 강의 출전 가죠. 근데 그 뭐 35, 39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나도 40점 이상 간다고 해서 이코노미 선택하시는데 제발 그냥 비즈니스 매니저먼트로 가세요.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내가 점수를 4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문과 학생이라 한다면 이 두 과목 다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거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이어 레벨 49.1, 이코니 49.6 비등비등하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예전에 지오그래피 잘 설명 안 드렸어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근데 올해 보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과목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하이어 레벨 12.7, 8.2, 5, 31.5, 13.4 다시 내렸죠. 그럼 제가 볼 땐 8.2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다시 12점이나 11점 초반대로 살짝 좀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돼서 넘어가는 학생들은 6점 비율로 올라가겠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는 좀 선택을 하셔도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나 이코노믹에 비해서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탠다드 레벨을 보시면 8.8, 9.5, 19.7, 12.8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히스토리 한번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간혹 저희한테 선생님 전 죽어도 히스토리 선택해야겠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어요. 제발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표를 보면 자, 또 선택 과목 무지 많이 선택해요. 43,000명 지금 37,000명 정도에 이걸 선택을 하고 있는데 1.8, 2.3, 5.7, 3.5 야, 이거 뭐지? 나머지는 지금 과목들이 15%를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7점 비율로 애만 3.5예요. 얼마나 불리해요. 그럼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37,000명 중에 아시아권 학생이나 동양 학생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정하면 서양 학생들이라 봅니다. 서양 아이들이 쭉 그걸 보고 자기 거의 서양사를 배우니까 동양 학생들은 특히 한국 학생들은 생소한 내용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 안 나와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 오늘 이 비디오를 시청하신 아버님들 소주 먹다가 잠깐 스탑 하시고요. 맥주 먹다가 잠깐 스탑 하시고요. 말리셔야 돼요. 아셨죠? 딱 그래프 나오잖아요. 네. 다음 이제 스탠다드 레벨을 보시면 이것도 불리해요. 자, 한 8,000명 정도 올해 선택을 했는데 2%, 2.1, 10.7, 5.6 애도 같은 조치라면 내리지 않겠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온다면 애도 손해를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또 히스토리 선생님들이 시청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 학생들은 히스토리 선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과목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코노미 뭐 70%도 가고 60%도 가는데 얘는 보면 히스토리는 기껏해야 21% 가고 25% 가잖아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오그래피는 많이 올라왔어요. 51.3% 올라왔고 스탠다드 레벨은 36.9. 아직까지도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나 이코노미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과 학생이다. 내 아이가 이제 이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 네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될까요? 자, 각자 고민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룹 4로 넘어갑니다. 자, 사이언스 다 선택을 하셔야죠. 보시면 바이오캠 피직스 요 세 과목만 언급해 드릴게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바이오캠 피직스입니다. 요 세 과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과 학생들은 큰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 저 공대 갈래요. 그럼 피직스 캠 아니면 선생님 저 사이언스 중에서 저는 의학 계열로 갈래요. 그럼 캠 바이오를 어쨌든 하이어 레벨 붙이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큰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바이오 보시죠. 똑같습니다. 5.6, 6.2, 14%, 10.9.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의학 계열로 가는 친구는 반드시 바이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즉, 의대나 약대 가는 아이들은. 왜냐면 바이오캠을 붙여야 대학들이 요구사항에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어떤 학교들은 캠만 가져와라 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캠을 붙여놓고 매스나 바이오나 피직스 중에 하나 붙이라는 학교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오버랩 되는 부분은 캠 바이오를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신 분들은 하이어 레벨을 캠 바이오로 붙여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SL 보시면 4.8, 5.1, 8.9, 7.7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바이오는 문과 학생들이 스탠다드 레벨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해요. 문과 학생, 뭐 간혹 이과 학생도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공평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케미스트리 갑니다. 이 캠이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이과 가는 학생들한테 거의 대부분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과 학생들이 하이어로 대부분 선택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뭐예요? 8.5, 8.5, 23, 20.1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거 뭐지? 이때까지 나온 패턴이라고 한다면 23%로 한다면 대부분 한 17, 8%까지는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살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예전 8.5%까지 떨어뜨릴까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케미스트리 담당하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0.1%보다는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뜨릴지는 저는 그냥 한 17%, 16%까지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느낌이에요. 믿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스탠다드 레벨로 넘어갑니다. 5.4, 5.3, 15.1, 11.3. 그쵸? 패턴대로 나오겠죠? 자, 요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피직스 보겠습니다. 공과대학 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겠죠. 13.7, 16.7, 24.7, 20%? 자, 패턴대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피직스 스탠다드 레벨. 여기는 누가 선택하냐? 문과, 이과 아이들이 좀 섞여져 있어요. 좀 문과에서 좀 상위권을 달리는 학생들이 스탠다드 레벨로 피직스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5에서 39 약간 애매하게 돌아가는 친구들이 피직스를 스탠다드 레벨로 내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비율을 보면 8%, 8.9, 14.9, 12.8 패턴대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도. 자, 이제 바이오캠 피직스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 학생은 큰 의미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학과목이나 계열에 따라 하이어 레벨 선택하시면 되고, 문제는 문과 학생들인데 문과 학생들 심플해요. 바이오 스탠다드로 가져가냐 26%, 캠을 가져가냐 29.4%, 피직스를 가져가냐 28.7%.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거로 보입니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가 올해 조금 고득점자를 많이 나오면서 저 29.4를 믿고 저걸 선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문과 학생들을 10명이나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선택하는 아이들이 스탠다드만 4명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4명이 피직스, 그 다음에 2명 정도가 케미스트리를 선택한다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근데 4.5 대 3.5 뭐 이렇게 좀 약간 바이오와 피직스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하는 점수대가 어느 점수대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룹 5 나와 5. 아시다시피 매스 AA, 매스 AI 딱 2개 과목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매스 AA를 하이어 레벨을 붙이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과 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약간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 근데 선생님 저는 바이오나 캠을 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이 한다면 매스 AA를 스탠다드 레벨로 내리셔도 돼요. 정말 최상위권에서만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 내리셔도 웬만한 상위권 대학 다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 사이언스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문제는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매스 AA를 하이어 레벨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과 학생들도 매스 AA 7점 나오는 후드르키 많습니다. 정말 상위권 학생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거는 내가 상위권이라 간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매스 AA를 하이어 레벨을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그냥 정말 난 문과야. 그런 매스 AA 스탠다드 레벨을 내리셔도 되고요. 저희 학생 요번에 43.5 NUS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 갔기 때문에 너무 늦게 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 선생님 너무 수학이 너무 좋아요 했을 때 매스 AA 하이어 레벨 선택을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스 AI 스탠다드 레벨 선택해도 돼요. 대신에 비즈니스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매스 AA를 스탠다드 레벨로 듣거나 매스 AI를 하이어 레벨까지 선택을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내 비즈니스 선택할 때 불리하지 않는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마지노선 아시죠? 보시면 매스 AA 같은 경우는 왜냐 이거 2년치 비교하는 이유가 이전에는 2020년 학년에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매스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 레벨, 퍼더 매스 하이어 레벨, 매스 스타디 스탠다드 레벨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다가 2021년도에 매스 AA, 매스 AI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년치 밖에 없는데 보시면 17,000명, 19,000명이 선택을 했죠. 24.9, 20% 내렸죠. 되겠죠. 예,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과 학생들. 자, 스탠다드 레벨 선택하신 친구들 보면 17.3, 14.3. 뭐 우리가 앞에 내용을 안 봤지만 라고 느끼시죠? 자, 내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매스 AA 스탠다드 레벨을 가져갈지 매스 AI를 가져갈지 고민을 한번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10학년 학생이라 한다면 지금 11학년, 12학년이라고 한다면 방법 없죠. 렛츠고 하셔야죠. 아셨죠? 자, 그 다음 매스 AI 하이 레벨을 보시면 16.8, 12.20 아셨죠? 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매스 AI 스탠다드 레벨 10.6%, 6.1%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매스 AI 같은 경우는 6, 7% 선에서 7점 비율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 학생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교육 중에서 뭘 제일 많이 했냐? 수학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안 놓치고 가져간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다른 거 못하는데 수학은 자신 있어. 나 지금 중3 때 IB 디플로마 시작을 하는데 나 수학하는 자신 있어. 난 당연히 매스 AA 하이어 레벨 갈 거야. 난 대신 문과 갈 거야. 그 옆에 부모님도 그래 가오와 있지 매스 AA 하이어 레벨 제발 그럴수록 낮춰놓고 남는 시간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5개 과목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 잘 조정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스 AI, 매스 AI 이제 비교가 나오는데 보시면 6, 7점 비율인데 저거 보면 이건 딱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매스 AA, 매스 AR 할지 하이어 레벨 할지 스탠다드 레벨 할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잖아요.
아셨죠? 자 보이시죠? IB 디플로마 토탈 스코어 비교. 야, 이거 저가 처음 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주는 데 없어요. 제가 보자고요. 이걸 왜 하는지 의미를 파악하자고요. 자, 2015년도에 보면 7.4%예요. 2016년도에 8.9 올라갔죠. 2017년도에 10.9 올라갔죠. 2018년도에 좀 낮췄어요. 2019년도에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안 하고 그래프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유출을 해봤더니 한 8.5% 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싸!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IBO가 이 점수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학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니 아마 고득점자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 내리지 않을까. 다시 2015년도, 12년, 13년은 더 낮았습니다. 6%, 5%대였어요. 그때로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져서 시험을 못 봤죠. 21년도에 보는 학교 있고 안 보는 학교 있었죠. 2022년도에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완전 흔들렸다는 거예요. 보시면 2020년도까지는 9.41%라고 해서 전년도랑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40점에서 45점 비율 보시면 큰 차이 없어요. 어느 정도 딱 맞춰놨더니 보이는데 이거 웬 거야? 작년에 그냥 20.53%가 나와버렸어요. 고득점, 우리가 말한 최상위권 가는 아이들이 20%라고 한다면 대학들은 정말 황당한 거예요. 저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피해 안 봤어요. 점수 5% 안 주면 되니까. 근데 홍콩 대학이나 영국 대학들은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좀 흔들렸다라는 거. 2022년도 올해 결과를 보니까 14.3으로 내려갔죠. 그럼 아까 우리 계속 뭐 해왔어요? 내려오겠죠. 그런 평균 점수도 내려오니 그걸 가지고 IBO에서 대학들한테 제공을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총점은 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닥치고 공부하셔야죠. 그냥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올해 잠깐 A레벨 좀 말씀드릴게요. 인터내셔널 A레벨 준비 학생들은 이 2020년, 2021년은 더 흔들렸어요. 왜? 프리딕 스코어를 그냥 액추얼 스코어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프리딕을 잘 받은 학생들은 그냥 그 점수대로 갔어요. 보통 학교들이 IB 학교나 A레벨 학교들이 프리딕 좀 올려주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프리딕을 좀 적게 줬는데 그대로 주면 이 학생도 정말 폭망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올해 A레벨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 수준 훅 떨어뜨렸어요. 똑같이 아주 중간쯤으로 맞춰야 되는데 아예 예전 수준 훅 떨어뜨려가지고 현재 A레벨 지난주에 나왔는데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IBO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아셨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